그렇지. 이 장면이 나와줘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켰잖아요. 아, 맞네. 알마 안 해. 포인트를 안 해. 자, 카오 소장님. 네. 예, 우리 오늘 블루샷 커피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 컨텐츠 좋던데요. 아, 제가 지금 네. 그 카오 소장이라고 네. 다시 예전에 하던 유튜버를 좀 리뉴얼 해가지고 네. 지금 소장님들 만나서 이제 그쵸. 인터뷰하는 채널이고 카오 소장 2.0. 곧 입주장을 앞두고 있는 하버시티. 저는 촬영을 할 때 거래량이 많았거나 입주장 방어를 잘했거나 그런 단지들을 찍고 있는데 하버시티는 하락장의 입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장을 해보니 네. 아 이거 네. 충분히 이제 촬영감이 나오겠다 해서 한번 같이 해서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락장 속에 입주장이라 하더라도 네. 방어를 좀 하는 단지다. 지금 외관이 다 완성이 됐네요. 일단 만들어 놓고 보면 항상 이렇게 또 와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축이라는 것이. 네. 와, 커튼홀로 해갖고 막 끝장나네. 옆에 이건 뭐예요? 108동? 오피스텔. 아, 오피스텔 동. 아니 오히려 오피스텔 동이 거의 뒤 있네요. 원래 보통 오피스텔 동이 뒤쪽으로 처박혀갖고 그렇죠. 뷰 안 나오게 돼 있잖아요. 예, 맞아요. 공사 마무리가 한참이고. 엄청 열악한 모습하고 많이 상반되는 느낌이 나와요. 통합 2지구 그쪽. 예, 맞아요. 여기 나오네요 여기. 과천번 메리지구. 요거 요런 열악한 모습들. 이게 좀 이게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듯한 그런 컨디션이 아직까지 이렇게 진짜. 있는데 상반되는 느낌. 네, 진짜 상반된다 맞죠? 좌측하고 우측하고. 일반적으로 그 재개발 단지 큰 대단지 맞은편에 바로 도로 전면에는 네. 일반 그 대개발 단지에 기속되지 못한 이런 열악한 주택 단지들이 그죠, 근생으로 변신을 해서 우리 가치가 더 높아지는데 맞아요. 여기는 이미 네. 조합이 이제 돼 있는 상태라서 그게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하. 계속 이 모습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 재개발될 때까지. 그렇죠.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어떻게 느껴질까 주민들한테는. 그렇네요. 여기 이런 모습들. 네. 원래라면 이런 거 근생 전부 다 그렇죠. 깔끔하게 변신하잖아요. 오히려 인기가 많잖아요. 집가 이런 데가. 상승하고 투자자들은 또 미리 네. 이렇게 사놓고 네. 비속 안 된 부지 바로 맞은편, 그죠. 문주 맞은편에는 오히려 근생으로 인기가 있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와, 이런 모습들. 아이고야. 아이씨, 공기붙다. 조심. 이런 모습들. 그렇죠. 이런 모습인데 이제 여기는 이제 도로가 네. 이제 준공 끝나면은 도로가 개척 넓어지겠죠. 네. 여기가 이제 오션 브릿지. 오션 브릿지랑 하버시티 사이에 네. 이 조합원 땅이 있어요. 아, 옛날에 모델하우스 있던 자리요. 네모 사각 부지가 네. 상당히 큰데 네. 요 부지를 이제 상업지거든요. 여기가 조합에서 매각을 할 겁니다. 아직 매각이 안 됐고 매각을 하게 되면 상업 용도밖에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상가 이제 빌딩들이 프라자 빌딩들이 아마 올라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학교 들어오면 딱 좋은 부지인데 그건 불가능하네요. 그렇죠. 이제 네. 맞은편에 펜스 젖혀져 있는 곳이 네. 이제 대우에서 매입한 대우 푸르지오 서밋 예상하고 있는데 푸르지오 곧, 주복. 네, 주상복합이 올라오고 하게 되면 요 도로가 이 코너 각기잖아요. 네. 그래서 상업지로서도 충분히 좀 괜찮은 입지다 보실 수 있겠고. 자, 이제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네. 뒤쪽으로 하버시티 보이고. 일단은 요 현장에서 가장 좀 오래된 2017년도부터 계신 소장님을 제가 섭외를 해놨는데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태박 인사하세요. 네, 우리 인사. 태박이 팬. 네, 안녕하세요. 본인이세요? 아, 네네. 아, 되게 젊으시네. 아, 목소리 들으니까 알겠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부동산 임장 최초 소장님과 나란히 앉기. 옆에 앉기. 아유 옆에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제 채널에서는 이게 마주보고 또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라면 마주 보는 게 정석인데 네.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여기서 찍다 보니까 좀 앵글을 위해서 좀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한번. 구도가 괜찮나? 아니, 좀 네. 앞으로 오고 내가 뒤로 빠집시다. 네, 조금 붙어 보이소. 잠깐만 있어. 별로 안 붙고 싶어. 아니 네. 우리 태박이 영상 나오셨는데 네네. 다시 한번 정식으로 한번 인사 한번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천범일 통합 2주고 3주고 대표 부동산 소장. 네. 너무 좋습니다. 좀 좋습니다. 어색하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좋습니다. 네. 하버오션 탑 부동산 최정인입니다. 와. 아무 응원 안 해주시네. 리얼리티를 담는 방송이다 보니까 네.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 주십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분양 시점이 이제 19년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7년도 파리 대책 이후로 하락장 속에 그렇죠. 분양을 했었어요. 분야가 너무 착했잖아요 그때 당시로는. 근데 하버시티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완전. 미분양이 났단 말이에요.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당시는 저 가격도 많이 착했는데도 미분양이 떴고 특히 뭐 7호에 같은 경우는 줍줍이라 해가지고 네. 한두 달 동안 계속 전화 돌리고 네. 야가로 오라고 할 정도로 네. 한 두세 달 정도 분양이 완료가 안 됐는데 네. 3개월 차인가 그때 거의 다 이제 미분양도 다 소진이 되고 작년 재작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때 당시도 7호의 뒷동 같은 경우에도 피가 3억 이상 붙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물건이 별로 없다 보니까 거의 다 네. 거래가 바로바로 됐어요. 피가 워낙 너무 많이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네. 작년까지 거의 거래 자체가 안 됐죠. 작년 12월부터 지금 1, 2, 3월, 3개월, 4개월 그 사이에 지금 물건들이 거래가 되는 게 그 피에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피 3억 하던 것들이 뭐 7, 8천, 1억, 1억 5천, 그러니까 거의 50% 빠졌다는 거예요. 시립자 시립자는 뒷동은 거의 거래가 다 됐어요. 지금 물건이 없어요. 그때 줍줍이 할 때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맞아. 그 모델하우스가 무너지니 마냐 하면서 난리가 났고. 여기도 사고 났잖아요. 그렇죠. 경찰차 들어오고. 경찰 오고. 그때 좀 그때 저 안에 얘기 좀 들어가 해주세요. 있었어요. 딱 맨 앞에. 맨 앞줄에 딱 서서. 준비하고 있는데 집에 가라 해가지고. 맨 앞줄 소장님 1번 네. 텐트였으니까. 바로 앞에 있었는데 막 두드리고 문 두드리고 할 때 아, 진짜요? 문을 무조건 뽑고 가야 된다. 두드든 아. 말든. 그런데 다 가라 했죠. 그때 미분양이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얼마 정도였습니까? 몇 프로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난이들. 뒷동 저쪽 못난이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20% 30%까지 했는가. 걔들 분양가가 3억 중반대였어요. 25평 기준으로서 2억 9천에서 3억 초반. 25평. 32평이 네. 3억 4, 5천부터 3억 6, 7천까지. 네. 8, 4, 9평 같은 경우에는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 네네네. 진짜 가격이 착했잖아요. 아까 P 3억 얘기하셨는데 네. 그러면 P 3억 더하더라도 아파트 자체 가격이 6 예. 중후반, 중후반이니까 괜찮죠. 근데 아직까지 인프라가 그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되게 많이 까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솔직히 없어서 못 사잖아요. 물건이 그렇죠. 없어요 사실. 앞동에 이제 로얄동이 있고 시로비타입 이제 제일 로얄 북항대교부가 쫙 바로 나오는 그 로얄이 이번에 그래 시가 떴잖아요. 그렇죠. 그 예. 시가 떴는데 예. 그게 종합원 세대가 거의 다 가져가면서 그렇죠. 일반 분양분이 거의 없었잖아요. 한 개도 없어요. 7호비는 네. 1동, 6동 해가지고 조합은 다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7호비 그 101동 이번에 실거가 떠가지고 다들 지금 조화를 하시는데 네. 지금 7호시 같은 경우도 어제 하나 계약이 됐거든요. 그는 일반 분양권이긴 한데 어허. 이제 앞동도 이제 5억 후반, 6억 초반도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하. 5억 8천 정도에 하나 계약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동은 5억 후반에서 6억 초반이면 물건 살라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근데 물건이 없어. 호호. 그래서 지금은 나와 있는 게 84 기준으로 7억 정도. 네네. 조금 6억 5천 정도만 거래가 될 것 같은데 네네. 매도자들은 아직까지 7억, 6억 5천 그 사이에서 지금 거래가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야 이게 얼마 전에 사하일스도 다녀왔거든요. 아, 예, 예. 입주장 때 좀 낙폭을 더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버시티는 제가 임장을 아니, 다녀보니까 거꾸로 가고 있어요. 오히려 매도 물량이 점점 더 없는 네, 맞아요. 상황이고. 네. 아 정말 독특해요. 이 하락장 맞아요. 속에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입주장 때 마피 나올 것이다, 무피 나올 것이다, 뭐 더 던질 것이다, 난리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1월 달부터 계속 그런 분들이 네. 5명 손님이 오면 2-3명 그런 소리 하셨어요. 네. 3, 4월, 뭐 5, 6월 되면 아 이거 지금 피 7.8천 안 된다. 입주장 되면 마피, 무피 뜰 건데 그때 전화 주세요. 하면 아닙니다. 지금 물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사셔야 됩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3월달 되면 지금 3월달이잖아요. 소장님 이런 손님도 없습니까? 소장님 저게 좀 무피 나오면 연락 주세요. 혹시 정말 좀 많이 옵니다. 금매 나오면 연락 주세요. 지금 좀 하면 약간 뜸하긴 한데 1, 2월 달에 진짜 심하게 많이 왔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소장님 무피 나오면 연락 주세요 하면 소장님 어떻게 하시는데요? 아 무피 넣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내가 준비해서 1,000만 드릴게요. 제가 가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네. 기존에 보면 사하힐스나 다른 단지도 보면 입주장에 굉장히 마피도 뜨고 좀 약세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하고 다르게 왜 여기 하버시티는 지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저 분양가에 대비해서 피가 어느 정도 붙어 있어도 뒷동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네. 그거보다는. 그리고 지금은 북항 2단계부터 시작해서 그 엑스포, 뭐 옆에 보급창 네. 공원화된다는 거. 네. 그리고 여러 인프라들이 지금보다는 나빠질 게 없어요. 지금도 오시면 아직까지 인프라가 조금 덜해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고 네. 그런 인프라가 다 형성되고 2, 3년 지나서 뭐 상가가 들어오고 옆에 보급창이 진짜로 공원화된다는 그 뭐 확정이 되고라면 이 가격이 있을 수가 없죠. 네네. 일단 전세 가격이 좀 안 받쳐주다 보니까 크게 막 오르고 그러지는 않을 건데 지금 가격보다는 떨어질 건 없어요. 저렴한 분양가가 좀 엮어
역할을 조금 했네요. 예. 전세 가격은 그러면 지금 매물 나온 거 한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제도 전세 계약을 몇 개를 했는데요. 네. 5구역 같은 경우에는 2억에서 2억 5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조금 뭐 1, 2천 정도 싼 거 있으면 바로바로 계약이 되고 있고 진짜요? 네, 어제도 1억 9천짜리 한 3개 정도 계약이 됐습니다. 와. 5구는 지금 이제 봄이 되고 하니까 결혼식 시즌이다 보니까는 아하. 신혼부부 혼자 사시는 분들은 거의 5구형들 많이 찾으시고 가격대가 저렴하다 보니까 계약이 바로바로 되고 있고 그리고 7호 같은 경우에 나와 있는 게 지금 2억 4천대에서 2억 후반대 뭐 3억대까지 있는데 일단 가격이 싼 것부터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걸 소진되고 나면 84 기준으로는 한 3억 정도 보고 있는데 네. 지금은 2억 후반 정도 84도 매도 물건이 많이 안 나온다는 게 분석을 좀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네. 분양했을 당시에 전매 제한이 있었고 6개월 그 있었죠. 전매 제한이 풀리자마자 부산이 이렇게 완전히 급상승했지 않습니까? 완전 상승했지 2, 3년. 그 급상승하면서 해수동부터 반응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갑자기 뭐 1억씩 2억씩 뛰어버리니까 그럼 그때 하버시티는 호가로 바로 뛰어버렸어. 제 기억에 그렇죠. 3, 4억씩 그냥 바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바뀜이 거의 없었던 걸로 맞아요. 제가 기억나거든요. 거래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 비하면 진짜 그렇죠. 물건도 없고 거래도 안 되고 상승장 때도 거래가 없었고 네 맞아요. 하락장 때도 당첨자나 조합원 물건들은 또 팔 이유가 없으니까 네, 또 맞아요. 거래가 없었고 네. 그 입주장 때도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인데 그렇죠. 그래서 입주장 방어를 좀 잘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고액 피 주고 산 손바뀜이 많았다면 그렇죠. 그분들이 조금 무리하게 좀 질렀다 보니까 손절해서 털고 나가는 단지들이 좀 대부분인데 그런 게 하버시티에는 좀 없는 것 없어요. 같아요. 이걸 이제 전세를 주고 조금만 잔금을 치면 어느 정도 등기를 칠 수 있다는 그 여력이 있으니까 네. 더 물건이 안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매물 네. 혹시 하나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이 방송을 보는 구독자분들이 네. 내가 저 매물을 하버시티 입주하려면 얼마가 들까 네, 궁금할 네,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 매물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앞동에서는 지금 84B로 제일 로얄 네. 맨 가쪽에 107동에 30층대 6호 라인 아. 저기 오피스텔에 약간 가리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남동향이네요. 네, 남동향인데 뷰가 터져 있고 네. 뷰는 여기서 84B에서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오피스텔이 몇 층이에요? 오피스텔은 25층. 그러면 아파트 기준으로 25층 이상 되면 뛰어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온 것 중에서는 최고 로얄이고 투자자 분이셨는데 한 3억 뭐 5천 원저리만 되면 매매를 하겠다 해서 피 3억 5천. 예. 네. 그러면 7억 한 중반 정도 돼요. 7억 7, 8천 정도 됩니다. 네. 그다음 앞동에 101동에 84A 30층대 하나 또 6라인. 북한 네. 조금 나오는 분이나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4억 한 2천 분양해서 3억 5천 정도 피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동은 그냥 좀 괜찮다 싶은 것 라인들은 7억 중후반이라 보시면 돼요. 피 3억 5천. 뒷동은 지금 물건 자체가 없고 마지막에 거래됐던 게 84 기준으로 4억 2천 분양해서 지금 1억 한 2, 3천 피 붙어서 5억 4, 5천. 네. 그러니까 실입주 하실 분들은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 지금 찾고 계신데 물건이 없어요. 자, 우리 부산 시내에 그 지하철 역세권이면서 대단지면서 브랜드이면서 네, 맞죠. 그 역대 신평초를 하잖아요. 일단은 역세권. 역세권. 예, 그 실제로 역까지는 어떻게 가야 돼요? 자천역은 네. 저기 여기서 질러서 지름길이 있는데 네. 자천역으로는 여자 그룹으로는 한 7분, 남자 그룹은 5분. 직선거리로 네. 이제 반경 500m 안쪽으로 들어오면 역세권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직선거리는 가까운데 네. 돌아가는 그 길이 좀 안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BRT가 지금 바로 앞에 버스 노선이 있다 보니까 네. 버스 타고 한승하면 범일역까지 2, 3분? 4, 5분? 네. 네, 그런 거. 차라리 저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초품화. 소품화 맞죠? 예, 초등학교 지금 가는 통학로가 다시 뭐 예, 오션 공사를 펀치 한다고. 옆에 보면 지금 지하로에서 네. 그 초등학교랑 성남초등학교랑 연결해서 2024년 말인가 입주하고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네. 그 시점에 아마 개통이 될 겁니다. 자성대 교차로를 지하로 그냥 예, 이동하는 예, 거예요. 네, 그거는 굉장히 좋아지는 네. 거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하 네. 찾길 안 건너고. 네네. 엄청 좋아지는 거네요. 그럼 그건. 초품화라 보면 되고. 입지적으로 가천동이라는 입지가 그 입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면 요거 보면서 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요거죠? 네. 하버시티가 여기 있고 네. 요 전체 부지가 요 도로 때문에 사실 단절효과 때문에 약간 고립된 섬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도 있고 역도 있는데 그것을 깨워줄 수 있게끔 이제 입지가 변해야 되는데 요게 지금 수정 터널 해가지고 고가도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뷰에도 방해되는데 이것도 지금 이거 철거 소식이 예, 있더라고요. 있어요. 지하화 예, 그런 거 예, 맞죠? 맞아요. 그거는
조금 예타 확정됐다라고 확정은 제가 됐는데 시간이 좀 더 그죠. 많이 걸리겠죠. 그렇고 지금 현재 덩그러니 이렇게 오션 브릿지만 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버밀 뉴타운, 예, 두산 첫 이브 번째 재개발. 네, 있었죠. 이 두산 이브가 너무 많이 까였었거든요. 그렇죠. 너무 진짜 혼자 고립돼 입지가 안 좋다 해가지고.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두산 이브, 그 하버시티, 하버시티, 그다음에 오션 브릿지, 그다음에 버밀 이지구, 그다음 좀 조금 멀게 보면은 두산 이브 포세이돈도 있고 요 예. 같은 삐알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보급창. 보급창이 이제 공원화됐다 치고 이쪽에 그렇죠. 대우 프로지오 썸이 들어오고 하면은 총 합산해 보니까 한 세대 수가 한 9,000세대 정도 가까이 네, 되더라고요. 웬만한 뭐 작은 신도시 정도 네. 되겠죠. 이쪽으로는 초량, 이편한 세상, 범량, 베스티움하고 하방에서도 가격을 커버를 하고 있고 지금은 당장은 급상승은 안 될 수 있겠지만은 입지가 다 완성이 되고 세대수가 다 입주가 되면은 분명히 한 7억까지 이쪽 단지까지는 네,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좀 보고 네.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이 동구에서 어쨌든 주거 단지를 보자면 일단 저 초량 쪽에 있을 수 있겠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 와 있는 이곳이잖아요. 네. 이 두 곳을 어쨌든 비교할 수밖에 없는 입지인데요. 네, 네. 이 두 곳이 그냥 키 맞추기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 시장의 그 판단이 어떤가요? 키 맞추기 맞죠? 이쪽도 거의 신축에 가까운 2, 3년 아파트 된 아파트고 이제 여기는 우리가 신축 아파트 되는데 초량 쪽은 이제 초량 예. 2구역, 3구역 이런 네, 것도 그렇죠. 있고 어쨌든 아파트 대단지 위주인데 여기는 또 뷰가 나오는 주상복합들이 있다 보니까 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쨌든 이쪽 동네는 제일 좀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동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부산 안에서 이거보다 더 나빠질 이유는 없어요. 계속 좋아질 일밖에 좋아질 없는 밖에 없다. 네. 약간 신도시처럼 그죠? 예, 예, 그렇죠. 악재가 악재 찾아볼 수가 없는데 뭐지? 아이고, 꼬지밖에 없는데. 엑스포 나가리 아 나가리 되더라도 어차피 보급창은 나 그거랑 상관없이 가는 네. 거기 때문에 자성대보도 대만 이전 안 가스. 하고 아 그건 안 되죠. 보급창 그건 그대로 어차피 있고. 나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되기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고 어차피 보급창만 확정되면 이 동네가 자 근데 그 보급창 있잖아요. 네. 옛날에 공원화 된다고 얘기 한참 전에 나왔는데 그거 아직까지 미확정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계속 헷갈려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확정은 아니에요. 확정은 아니다. 될 예정.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단지 아파트를 다 둘러싸기 때문에 범일적이 푸르지까지 들어오게 되면 보급창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보여요. 네, 개발 압력이 그쪽으로 아, 들어갈 수밖에 들어갈 없다. 밖에 없다. 그래도 네. 부산시에서 55 보급창을 신선대 쪽으로 이전을 추진을 이미 하고 장소까지 지금 섭외 다 그죠. 되어 있어요. 네. 미 보급창에서는 더 많은 부지를 달라, 그렇죠. 더 많이 달라. 더 달라. 우리는 아. 부산시는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런 그런 네, 네. 지금 그 그런 상황이에요. 아, 확정되면 뭐 이 가격이 있습니까? 부지 반- 크기에 이제 대립이네요. 그렇죠. 네. 되는데 늦게 되느냐 빨리 되느냐 그 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5 보고창 이전은 뭐 여러모로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이쪽 동구 사람들도 네, 이제 그렇죠. 공원화되는 공원. 거. 네. 그다음에 저쪽 우암동 그쪽도 이제 앞쪽에 트레일러들이 조금 적게 다닐 것이다 이런 쪽으로 좀 네, 기대를 맞죠. 하고. 네. 예. 그리고 우리 교통이 사실 좀 안 좋은데 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시베이 파크선. 네네. 그 이름만 들어도 생소한. 근데 그 부분도 혹시 현장 소장님으로서 조금 더 발빠른 소식이 있는지. 아직까지 그 방송 외에는 지금 아직까지 나온 거 음. 소식이라는 건 없어요. 하지만 그런 호재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엑스포가 이번에 잘 되거나 안 되겠습니까? 하면 될 것 같은데 난리 나겠지. 지금 사는 게 맞는데 물건이 없네. 저 앉았을 때 네. 실전 카페 보면 될 거 그 알잖아요. 동간 간격이 너무 좁아가지고 많이 까다 보니까 그렇죠. 밑을 실제로 쟀더라고요. 한 80m, 85m 정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뭐 그렇게 답답한 느낌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75A 타입 있잖아요. 뒷동. 뒷동. 예. 와, 저 타입은 좀 많이 정남이요? 깝깝할 것 네. 같아요. 네, 예.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문을 보고 있으니까 날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개방 가격이 더 있어서 좋아라 하시는데 근데도 생각보다 그렇게 간격이 안 좁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호가 상태라든지 네. 최하방 가격이 있을까요? 못난 하방 가격은 얼마 정도가 지금 하방 지지선입니까? 피 포함해서 3억 7천 정도에 분양해서 네. 피가 7, 8천이 그나마 제일 하한선이었어요. 그래서 4억 3천, 4천? 아, 4억 3천, 4천이 네. 4억 초중반 정도가 이제 지금 하방 실거래가를 네. 지키고 있다. 이 부산에 또 큰 대규모 입주장이 또 5월달에 나오다 보니까 하버시티가 이 입주장을 잘 막느냐 안 막느냐가 부산을 더 반등하게 하느냐 안 하게 하느냐 아, 좀 아주 그런 게 있을 정말 거예요. 지표적인 맞아요. 입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조합 부지 중에서
뒤에 네모 부지 네, 있잖아요. 네, 학교 부지에서 변경돼서 네. 용도 변경해서 지금 10에서 11층 정도 근린상가. 네네. 처음에는 오피스텔의 도로 같이 이렇게 주복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옆에 백사동, 백오동 같은 게 막히네 그랬는데 오히려 10층 이하로 해서 지금 근린상가 확정이 됐거든요. 그럼 아직 땅은 매각은 아직 안 됐고요. 여기 입주할 시점 정도에서 매각이 될 것 같아요. 저 땅이 크기가 좀 큰데요. 근린상가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들어와요? 건물 모양이요? 100에서 150평 정도가 백사동 옆에 공공부지로 이제 기부하고 기부하고. 그 다음에 건축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몇 미터 떼고 나면 거의 한 50% 정도 건폐 용적으로 해가지고 한 반 정도 지을 예정이다. 이렇게 104하고 105동에서 조금 떨어져서 지어진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많이 떨어지고 또 기부도 해야 되고 건축성도 따지고 이러니까는 한 저 물건에서 한 50에서 60% 정도 짓는다 하더라고요. 용호동에 보면 GSHI 뒤쪽에 있는 상업지도 그, 있잖아요. 근린상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맞아. 이제 프라자 건물들이 네네. 프라자 상가 건물들이 한 두세 동 정도 그게 들어올 것 같아요. 올라오지 않겠나. 분명히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동네가 또 많이 또 활성화되고. 나중에 세대수 더 많아지고 하면은 거기 병원하고 학원 같은 거 들어오면 참 그렇죠, 좋겠다. 맞죠. 학원가 이런 그렇죠. 식으로. 대형 예. 병원, 네. 대형 상권들이. 여기는 원 상권이 너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런 거에 좀 풀어주고. 아 맞다 신천지 안 나요.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 그거 우리 공정성 있는 방송을 그렇죠. 해서. 그거 안 하면 봐주기 방송 같잖아. 오케이. 그리고 또 소장님 네. 그 올 것이 맞습니다. 말씀드리기 네. 좀 그런데 네. 우리 실전 카페는 하도 까다 깔 게 없어가지고 종교. 예 종교 신천지 그게 소장 이슈가 되게 됐던 게 하필이면 그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맞아요. 예, 까임 요소였는데요. 지금 입주 시점에 봤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한 몇 년 문 닫고 있다가 지금 한 몇 달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 왔다 갔다 토요일 되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뭐 이 가격이 아파트의 없구나. 가격에 뭐 깔 거냐. 근데 그게 어차피 지금 북한 2단계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거든요. 네. 저 부지는 어차피 개발이 되면 나라에서도 어쨌든 수용을 하든지 뭐 보상을 하든지 네네네.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개발이 되면 없어지는 동네예요. 아하. 근데 그걸 가지고 사는 동안에 뭐 아니 깔 게 없어. 오히려 주위 사람들 네. 안 건드린다. 저 사람들은 오히려 저 서면이나 유흥가 쪽으로 나가지. 네네네. 오히려 요 동네에서는 민원 들어올까 싶어서 더 조심해서 안 다닙니다. 안쪽으로. 현지에서는 그런 분위기란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버시티가 분명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커튼홀로 이렇게 유리 마감하고 고급화되어 있는 모습 이제 다 중공이 되어 있는 모습 보면 사실 웅장하거든요. 네. 막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까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는 우리 또 정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고 그렇죠. 입주장 때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또 어떻게 될지 정말 지금 관심이 많이 가고 있고요. 공사 기간이 좀 길었죠. 네네. 네. 4년 가까이. 거의 됐죠. 4년 가까이 네, 했는데 네.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거든요. 예. 네, 사전 점검 이제 곧 하는데 어떤 입주민들 다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방송은 우리 부산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이제 입주장에 이 하락장 속에서 그래도 하방 지지선을 딱 가지고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 아파트다 이렇게 판단해서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해서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 현장 분위기 참고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우리 카오 소장 채널 오시면 예, 입주장들 다루고 그 내가 얘기해. 내가 얘기해. 해도 좀 그러니까 본인이 하면 떨어지죠. 아. 내가 얘기해 줄게요. 오늘 함께 해주신 현장 소장님, 네. 하버 오션 탑 부동산 소장님, 하버시티랑 오션 브릿지까지 같이 하겠다. 네. 역시. 두개 합쳐놨네요. 보이죠? 네. 네, 오늘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카오 소장님, 네. 현재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고 네. 그 현장에 소장님들과 소통하면서 살아있는 정보 지금 전달하고 계시잖아요. 시장의 흐름 속에 네. 체크 포인트 네. 그리고 그 인사이트를 다루는 채널을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많이 좀 찾아 구독해 주시고 방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오 소장님 유튜브에 가도 살아있는 정보들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네. 방문하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